자,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 아마 다들 소식을 다 접하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늘요, 20일 오전에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고 합니다. 요게 오늘 2시에 이 자료들이 쫙 공개가 되면서 지금 뭐 시끌시끌합니다. 뭐 블로그든지 뭐 유튜브든지 지금 이 내용으로 전부 다 뭐 해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일단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문은 요겁니다. 관계부처 합동이라 해가지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조선비즈에서 기사가 가장 좀 잘 분석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어요. 다주택자, 임대사업, 옥죄던 대출, 세금 규제 전면 해제, 서울 등 투기지역 해제 초읽기. 이거 뭐 예상된 건데 지금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 정책, 크게는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요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대출을 조정하고 세금을 조정해서 수요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물론 공급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인하를 많이 내주고 하는 것들로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요 조절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출과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좀 많이 풀어졌어요. 이번에 진짜 많이 풀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금융, 세제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풀린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모두 해제되고 주담대 비율, LTV는 30%까지 상향된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30%까지 해주겠다. LTV에 30%까지는 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입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 매입 수요를 확대하기 조치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을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 미분양이 적체되면 건설사가 건들거리면 건설 경기 전체가 침체되고 그 전체 자체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그러한 액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리면서 LTV가 40%까지 허용된다.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다주택자죠, 그죠? 근데 민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40%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내년 초부터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현재 지금 조정지역 이상으로 남아있는 데가 서울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하남,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성남, 수정 5군데 아닙니까? 그죠? 서울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고가 남아있는데 걔들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작업들을 1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물론 강남 상구는 맨 마지막에 풀어주겠죠. 일단 서울 외곽부터 먼저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14% 이상 하락한 지금 수준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금융 안정이 위협받고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보시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물 잠김과 매매 가격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적폐 세력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를 풀고 LTV를 30%로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된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제도도 완화하겠다. 3주택자의 경우 현행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범위는 12%에서 6%로 한다. 주로 내용이 있는데, 자, 요 내용들은 제가 원문을 보고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장관들이 협의를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부동산 부분이죠. 전체적인 여기에는 내년도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관심이 많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원문 보고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요게 기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 다주택자는 현재는 어떠는가 하면은 3주택을 취득할 때는 8%, 4주택을 취득할 때는 12%, 법인도 12%인데 요거 갖다가 3주택인 경우에는 4%로 반을 깎아주겠다. 내가 현재 2주택자예요, 그죠? 2주택자인데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 집을 하나 더 샀어,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취득세가 8%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하나 더 샀어. 내가 2주택자인데 집을 하나 5억짜리 더 사면은 5, 8, 40, 4천만 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4%, 4, 5, 20, 2천만 원으로 낮춰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미흡하죠. 원래 이게 취득세 중과가 나오기 전에는 1에서 3%였잖아요.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1%였거든요. 5억짜리 집을 사면은 취득세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서 취득세 갖다가 대폭 올려놨는데 이제 갖다가 반으로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까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구석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가 또 뭐 만약에 집값이 흔들리면은 또 독박을 쓸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깔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yway, 어쨌든 4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6%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집이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사고 싶어. 내 셋째를 사게 되면은 5억짜리 집을 그러면은 5, 6, 30 취득세는 3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지금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유예가 되고 있죠. 그죠? 언제까지? 내년도 5월 9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1년 더 연장하겠다. 그러면은 2024년 5월 9일까지 집이 내가 1000채가 있든 100채가 있든 상관없이 집을 팔면은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도 5월 9일까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팔아야지 하는 분들은 또 1년 더 여유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작은 계획에 맞춰서 좀 운용을 하면은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샀다가 1년 안에 팔게 되면은 양도세 70%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45%로 내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된 분양권은 뭐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분양권은 팔면은 현재는 양도세가 60%예요. 정확하게는 66%가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없애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년만 지나면은 이제부터는 분양권은 일반 과세하겠다. 1년 안에 판다 하더라도 요거는 양도세를 45%로 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이거. 그래서 분양권을 앞으로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대출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규제 지역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주담대 금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해제하고 LTV 상한은 30%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뭐 30%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규제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어. 그죠? 근데 집 한 채가 있는데, 서울에, 부산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내가 서울에 집이 한 채가 더 사고 싶어. 투자용으로 하나 더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LTV 30%까지는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3억까지는 대출을 뺄 수가 있다. 그러면 7억 정도만 있으면은 내가 서울에 10억짜리 집 하나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보통 다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글쎄요. 실거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유용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시적 일가 유주택 갈아타기 한다든지 이럴 때 대출이 안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뭐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그러면 연초부터는 이제 서울을 둘러싼 외곽부터 먼저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분상제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없어지는 게 맞겠죠. 분양가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사실상 맞는 거잖아요. 분상제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인데, 지금 고분양가 때리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미분양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울산 쪽이잖아요. 그죠? 울산 쪽에 8사를 갖다가 울산 남구에 신정동 쪽에 그 8사를 분양가 9억 되니까 분양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줄줄이 미분양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양가는 시장 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23년 초에 별도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큰 거거든요. 전매 제한이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광역시 전체다가 지금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양정자이더 SK뷰 그 분양 받으신 분들 피받고 못 팔잖아요. 3년 동안 못 팔게 돼 있거든요. 3년이나 입주나 중에 빠른 것들 한데 못 팔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 갖다가 이제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양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년이 아니라 6개월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분양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6개월 지나면은 만약에 피가 붙는다면 피 받고 팔 수 있다는 것들이지. 분양권의 최대 장점이 뭔가 하면은 투자 자금이 작게 든다는 거예요. 당첨은 논외로 하고 당첨돼야지 뭐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 매매 대금의 10%인 계약금만 있으면은 분양권 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죠. 당첨이 된다면은 투자금이 최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집을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 돈 8천만 원만 있으면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최소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분양권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은 좀 파급력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생활안정 자금,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하게 LTV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뭐 애한테 대출을 좀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한도를 없애는 걸로 돼 있죠, 그죠? 여기까지 했다가 지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고 LTV에 맞게 DSR에 맞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에는 시장 및 가계 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주택 세산세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 인하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재산세도 낮아질 것이다. 종부세 내는 분들은 종부세도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이제 한다는 게 요건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분기 중에 시행을 한다는데 일단 현재 금리가 많이 높기 때문에 요거 갖다가 금리를 최대한 낮은 고정금리로 해서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형태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대상이 무주택자일 거예요. 무주택 분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게 있는데 발표가 나면은 이런 1년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거 완전 특혜를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주겠다. 이거는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죠.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으로 낮추고 대신에 주거 환경을 올리고 설비는 5도를 올리겠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30년 넘으면은 물리적인 기간 30년은 충족을 해야 되니까 30년 넘으면은 주민들이 의지가 있으면은 재건축을 허용해 주겠다. 이거는 앞으로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재건축 대상 단지, 다시 말해서 30년이 넘어가는 단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서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은 대기업 물량을 넣을 방법이 없어요. 빈 땅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속도는 조절을 하겠다. 기발표 공급 계획 270만 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죠. 정산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겠다. 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집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공약 사항이 270만 원을 지키긴 지키겠지만 천천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겠다. 지금 PF 시장이 난리도 아니죠. 건설사에서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은행으로부터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도 엄청 높을 뿐더러 그마저도 잘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는 자금줄이 말라버린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딥니까? 롯데건설이잖아요. 그죠? 롯데건설 지금 롯데 계열사 전체에서 신동민 회장 사재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롯데건설에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1군 건설사가 그럴지인데 뭐 2군 건설사나 3군 건설사는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돈을 만들 방법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PF 시장을 갖다가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허그에 돈을 5조 원을 보증 확대를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신설해서 이것도 5조를 추가로 하겠다. 거의 뭐 10조 가량의 돈을 갖다가 PF 안정에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민간 임대 등록. 지금 민간 임대 등록이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이 처음에 추진했던 거죠, 그죠? 요거 하면은 정말 좋으니까 많이 혜택 많이 줄 테니까는 많이 하라고 많이 했었죠. 민간 임대 등록을 하는 주 목적은 안정적인 전세의 공급입니다.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민간을 통해서 전세를 공급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10년짜리, 단기는 없어요. 지금 4년짜리는 없고 장기 10년짜리 매입 임대를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는 안 해주고 있어요. 아파트는 민간 등록 임대 사업자로 아파트는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거 갖다가 아파트 해주겠다는 거지. 해주는데 이제는 84까지도 해주겠다는 거지. 85 이하라 해놨자는 거죠. 그러면은 34평짜리도 이제 민간 임대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은 일단 묶이는 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면 묶이놔야 돼. 내가 팔 수가 없지. 10년 동안은 거죠. 10년 동안은. 만약 그 안에 판다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들을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떤 주택들을 민간 임대 등록으로 묶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전보다는 넓어졌어요. 폭이 분명히. 이전에는 그 5구까지였어요. 그죠? 60 이하였는데 이제는 이게 8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건 다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대 등록으로 묶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0년 동안 이거 갖다가 못 팔고 묶어놔야 된다. 그리고 그 임대료도 5%밖에 상향을 못 하죠. 그죠? 갱신할 때마다 5%밖에 상향을 못 하는데, 그렇게 내가 이 재산권 행사가 막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을 줘야 되겠죠. 그 당근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자. 취득세를 깎아주겠답니다. 주택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25평짜리는 85에서 100%까지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그리고 34평까지는 50%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취득세 부분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3주택자야, 그죠? 그러면 4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임대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6%였잖아요, 그죠? 이러고 갖다가 50%를 깎아주겠다. 3%만 받겠다.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대상 주택이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매입 임대를 할 수 있는 주택은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이런 거를 묶을 수는 없다는 것들이죠. 주는 가격의 상한선이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산은 비수도권이잖아. 비수도권에서 묶을 수 있는, 이렇게 매입 임대로 묶을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 34평짜리를 하더라도 3억까지만 적용된다. 지금 이 이야기 같아요,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법인이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은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원래 10%만 내면 되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법인세 10% 외에 추가과세 20%를 붙였거든요. 원래는 10%였는데 그걸 또 올렸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걸 갖다가 없애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로 연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5년까지 묶을 수 있는 주택이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묶는다면은 비수도권은 6억까지 허용을 해주겠다. 수도권은 9억까지 허용을 해주겠다. 금액을 더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를 해주겠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도 10% 더해서 40%까지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원본 보고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첫 번째.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 배제 다시 1년 동안 유예해줬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1년 미만은 45%, 1년만 넘어가면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 네 번째,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를 허용하겠다. LTV는 30%까지. 다섯 번째,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겠다. 서울도 포함될 것이다. 여섯 번째,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것도 23년 초에 발표를 하겠다. 일곱 번째,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주담되는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여덟 번째,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내년 1분기 중에 시행을 하겠다. 이건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홉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를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열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겠다. 11번째, 아파트도 85 스퀘어 이하까지는 10년간 민간 등록 임대를 허용하겠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만 나온 것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크죠? 생각보다 지금 스텝이 엄청 빠르고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들은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거, 거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뭐 너무 폭락하는 것도 정부로서 반갑지가 않겠지만은, 당장에 거래 정상화가 안 되고, 거래 절벽이라는 이것들이 가장 정부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설사가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한마디로 미분양을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동안에 나왔던 정책들을 보시면은 그 무주택자, 1주택자 중심의 정책들을 쭉 펴왔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죠. 거래 절벽은 더 심화되고 있고, 사실상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는 집을 안 삽니다. 안 사요. 그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따라가서 사는 분들이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펴왔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 안 되겠다. 야, 니도 좀 나서야겠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 보고, 야, 너희들 집 좀 사. 거래 절벽 좀 해소하자. 미분양 쌓이고 있잖아. 혜택 줄게. 너희들 미분양 좀 들고 가. 그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묶으면 혜택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집 좀 사서 임대사업자로 묶거나, 정부가 노리는 건 그렇게 하면은 미분양을 해소하면서 건설사도 살리고, 그리고 거래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뭐 각종 세수도 증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급격한 주택 가격의 하락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패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주택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만 보유하면은 일반 거래를 한다는데, 분양권 투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근데 DSR에 대한 언급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DSR은 지금 40%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DSR까지 같이 본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그것도 미흡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내년에도 DSR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거까지 풀어줘야지 제대로 풀린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 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향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나와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규제를 더 풀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기준에 맞춰서 한번 봅시다. 유동성, 공급 물량,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 그리고 정부 정책. 이 중에서 정부 정책은 지금 매우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 부분은 지역마다는 다르지만은 서울은 공급 물량 부족 구간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부산은 내년까지만 입주 물량 과다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초과다도 아닙니다. 22,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초과다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외부로부터 수요가 유입된다면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은 약 2년 반 전에 가격으로 다 돌아갔죠.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지금, 부산도 그렇고 전부 다 2년 반 전에 가격 수준으로 돌아갔죠. 그 말은 최고점 대비 30%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 매력적이죠. 정부 정책 우호적이죠. 공급 물량 적죠. 남은 건 유동성 하나거든요. 뭡니까 결국은? 그러면 금리 문제죠. 그죠? 금리. 이 유동성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즉 금리만 내년 중에 고점을 확인하고 피벗이 된다면은 적어도 2024년도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환경으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주장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영원하고 집값 하락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 바뀌는 거 한순간이에요. 다주택자가 이래 되면은 다주택자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먼저 들어가고 꼭 뒤에 들어가서 이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눈에 불을 켜고 좋은 매물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표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